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목인데 조금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매스컴에서는 어디 나가지 말아라. 2명이 앉을 때도 식탁에서 대각선으로 앉아라. 그렇게 통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 원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한 삶을 대부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이 있다 합니다. 아, 참! 우리 감사 읽기 진행할게요. 77조 우주에 우리의 77조 세포들이 우주의 빛으로 그리고 우주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해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우리 우주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린 그라본지음, 이순영 옮김, 현대미디어 출판사입니다. 자, 이 책은요, 소중한 책이고 보물 같은 책인데 지금 절판이 있습니다. 절판이라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의 꼬꼬치님과 함께 북펀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책추님들 모두 다 성원 바랍니다. 응원 바랍니다. 네,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한 삶이 있는데 원하는 것의 영역으로 파고들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열정을 주고 세상을 살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하고 대조라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대조되는 상황 말입니다. 이런 논리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대조가 없다면, 한마디로 동전의 앞뒤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미쳐버릴 것입니다.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나와 함께 same bill, 모든 것이 같은 마을이라는 상상의 별에 있는 도시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 별은요, 지구와 다 똑같은데 단 한 가지만 틀려요. 한 가지, 그것은 모든 것이 회색입니다. 경치도 건물도 자동차도 동물, 사람, 모든 것이 같은 색이며 심지어 그림자도 똑같다 합니다. 모든 것이 같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활력이 없습니다. 도전도 장애물도 어려움도 대조되는 것도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가요? 그것은 지루함이고 무기력함입니다. 궁금해하는 것도 없어요. 세인빌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도 결과가 같기 때문에 아무도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동료들이 다 같고 어떤 일에서든지 같은 자극을 받는데 이러한 광경은 지옥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곳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하겠는가? 그런 곳에 무슨 목표가 있는가? 활기를 주는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으며 인식해야 할 차이점도 없고 열정을 주는 게 없다 합니다. 어휴, 열정이 없어요. 단지 끝도 없는 지루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대조되는 것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이 3차원적 지구가 수많은 선택, 대안, 좋아하지 않는 종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반대쪽을 바라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는 다양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고 즐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원하는 것들을 허락받기 전에 겪어야 하는 고통과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됩니다. 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내 그것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여 소유함으로써 순전한 즐거움을 갖는 데는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공부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운동하고 있었는데, 운동 잘했니? 운동하고 있었는데 너무 짜증나, 힘들어. 하지 마, 그럼. 원하는 게 아니면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살이 찌니까 내 관리를 해야 하니까. 네, 맞습니다. 원하지 않는 거는 엄청 잘 알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에게 인생은 저것은 좋아하지 않아, 이것을 좋아해, 이것이 아니라 저것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였습니다. 그런 다음 몰두하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속을 끓이고 안달하고 투덜거리며 그렇게 살다 보니 원하지 않는 곳에 한가운데로 더욱더 빠져듭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네,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대학 시절부터 내 친구였던 리즈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애리조나의 부유한 지역에서 남편과 함께 두 아이를 키우고 살며 인권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남편 클린트가 최근에 죽었습니다. 클린트가 죽기 불과 3년 전에 그녀의 가족은 커다란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 꽤 많은 융자금을 빌렸기 때문에 매달 큰 액수의 이자를 물어야 했고, 집을 팔고 이자 부담이 낮은 집으로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클린트 앞으로 나올 생명보험금이 거의 없다는 상황도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리즈는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는데, 집을 판다고 해도 융자금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작은 집을 사기도 여의치가 않네요. 그렇다고 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자니 이자를 낼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리즈는 예술적 재능을 지닌 뛰어난 수채 화가였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을 그린 그녀의 그림들을 보노라면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그녀는 그림을 보고 감탄하는 친구들에게만 그림을 팔곤 했지만 이제 전업 화가로 나설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녀는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지방, 백화점 판매직처럼 좀 더 안전한 일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자식들의 말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갖고 있던 약간의 예금액,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돈, 그리고 아이들에게 빌린 돈으로 1년 정도는 살아갈 수 있었고, 그녀는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큰일 났어. 여태껏 하나도 못 팔았어.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조만간에 그림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리즈는 에너지의 흐름을 배우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 그야말로 판매가 되지 않는 상황에 생각을 집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보라고 내가 툭 던지는 충고를 잠자코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림에도 집중을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너무너무 겁이 나. 어느 날 나는 단호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네가 탄 배가 가라앉기를 바란다면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어. 네 불행을 혼자 즐기고 나에게는 다시 전화하지 마. 하지만 네가 불평을 그친다면 그 즉시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럴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전화해. 내 말은 상황을 바꿀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전화하지 말라는 거야. 그 후 3주 동안 리즈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지만 마침내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졌어. 네가 이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먼저 나는 그녀에게 원하지 않는 것을 모두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는 것, 친구들과 아이들의 믿음을 잃는 것,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릴 기회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나갔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문제에 집에 초점을 맞추었고 다음에는 돈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돈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좋아, 리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좋은 느낌을 갖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식으로 진동하는 거야. 좋은 느낌이라니? 장난하는 거니? 남편과 내가 가졌던 것을 전부 다 잃을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좋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한 건 내 그림을 팔 방법을 알기 위해서였어.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고 나는 네가 바라는 대로 좋은 느낌을 가질 거야.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 리즈가 바라보는 것은 원하는 것이 없는 상황뿐이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바라볼수록 그것은 리즈에게로 오지 않았고 그녀의 느낌은 더 나빠졌다. 느낌이 나빠질수록 그녀는 더 미친 듯이 원 안을 달리고 있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체념한 듯이 한숨을 쉬곤 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리즈에게 집을 계속 갖고 싶은 이유를 말하도록 했다. 집을 갖고 싶은 이유는 내가 여길 떠나질 못해서야. 그럼 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은 거지? 남편과 내가 사랑하면서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곳에 남편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 아직도 이곳이 우리 두 사람의 공간인 것만 같아. 리즈는 이렇게 말하며 갑자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그런 느낌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그리고 나는 그런 느낌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 이자 생각을 할 때만 빼고 말이야. 우리는 조금씩 집에 대한 리즈의 사랑으로 파고들었고 결국에는 기분 좋은 즐거움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리즈는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밸브는 완전히 열렸다. 리즈, 잠깐만. 바로 이 순간에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야? 그 말을 할 때 네 느낌이 어떠니? 아, 물론 근사하지. 보살핌을 받는 듯한 그 느낌. 그래, 편안함이야.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 좋아. 이제 그 느낌을 간직하는 거야. 됐어? 그래, 됐어. 좋은 느낌을 가져봐. 될 거야. 그래, 좋은 느낌이 들어. 좋아. 편안함의 그 느낌에서 그렇게 좋은 그 느낌을 간직한 채로 네가 이자를 거뜬히 낼 수 있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 볼래? 어떻게 할지는 절대 생각하지 마. 어떻게라는 생각은 하지 마. 네가 할 일은 좋은 느낌을 갖는 방법을 찾고 내 앞에서 너를 응시하고 있는 문제들을 잊는 것뿐이야. 조금씩 점점 더 좋은 느낌을 갖다가 아주 좋은 느낌을 갖도록 해봐. 아주 좋은 느낌을 갖게 되면 그 순간에 이자를 거뜬하게 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잘 모르겠는데. 좋아. 이자를 낼 수 있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다? 굉장히 기쁘겠지? 당연하지. 네 그림이 팔릴 때의 기쁨을 생각해봐.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약간은 우쭐해서 그래, 그렇게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느낌이 어떠니? 리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새보다 더 자유로워. 하늘로 오르는 그 기분이야. 좋았어. 바로 그 느낌이야. 바로 그것. 그 느낌을 네가 언제나 갖기를 바라는 거지. 자,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그 반대로 자꾸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그 느낌을 항상 집중해서 그 느낌을 계속 생각나도록 따뜻하고 편안한 그 자유로운 느낌,
그 무거웠던 짐을 훨훨 덜고 날아오르는 그 느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집중하는 대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높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려 본 적이 있어요? 맨 처음 다이빙대를 향해 위로 올라갔던 때를 기억하냐고요.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안전한 곳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듯 느껴져 겁이 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드디어 계단 맨 위까지 올랐습니다. 다이빙대의 맨 가장자리로 머뭇거리며 걸어갑니다.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밑에 있는 애들의 함성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물은 까마득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이런 일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알고 마침내 뛰어내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끊임없는 문제라고 하는 높은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그 문제에 집착하는 우리 자신을 떼어내는 일입니다. 상황을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왜 원치 않는 느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그것은 주파수 바꾸기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법을 활용한다면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한번 익힌 다음에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석에서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느낌을 바꾸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바꿀 수 있는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 핵심은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침체된 느낌에서 한결 좋은 느낌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뭘까요? 특별한 방법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좋은 느낌을 만들어내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2가지에 대해서는 얘기했고 첫 번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찾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 2번째는 진동의 변화가 올 때까지 혼잣말을 하는 것. 자, 이제부터 알아보려 하는 3번째는 바로 지금 진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쾌감이라고도 합니다. 쾌감은 진동을 주파수를 올리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 하나인데 당연히 상황에 따라 방법도 다릅니다. 어쨌든 쾌감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잠깐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을 거의 매일 사용합니다. 쾌감을 배우는 것이 아주 쉬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방법에는 우리가 쾌감을 지속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동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우리 존재의 아주 깊은 곳에서 생기는 느낌입니다. 일단 그것에 시동이 걸리면 우리 몸 전체는 훨씬 높은 주파수의 진동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밸브가 활짝 열리면서 단지 생명만으로만 연결되어 있던 창조적 삶의 힘이 우리에게 넘쳐 흐릅니다. 우리는 내부의 존재 혹은 확장된 자아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감각이 명치에서부터 부딪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쾌감을 재미있게 만드는 겁니다. 감정을 통해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신체적 감각을 만들어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진동의 변화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 쾌감의 시동을 걸어보세요. 충전되기 전까지 우리는 다 된 배터리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쾌감의 시동을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멋진 느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 나에게는 건전지가 없기 때문에 시동을 걸기 위해 미소를 사용했습니다. 서로 이리저리 엉겨서 뒹구는 새끼 고양이들이나 강아지들이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기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런 미소. 아빠 미소라고 하죠. 거짓된 웃음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 같은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미소. 그것은 밖으로 보이는 미소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풍부하고 다정한 느낌에서 나옵니다.
내부로부터 그런 느낌을 끌어올릴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미소 짓는 스스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드러운 내부의 미소라는 단계에 와 있는데 부드러운 쾌감이나 부드러운 바람처럼 시원하게 느끼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감각입니다. 어쩌면 약간의 설렘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이 아주 미묘해요. 우리는 내리치는 회오리 바람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저 에너지의 미묘한 변화만이 있을 뿐이니 우리 내부에서 오는 것처럼 느끼고 때로는 귀 뒤에서, 때로는 심장, 때로는 명치, 때로는 머리 꼭대기에서, 때로는 우리 머리 전체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것을 금방 느끼지 못한다 해도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원하는 것을 우주에 대고 소망을 속삭이세요. 그대로 되리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좋은 느낌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쁨, 감사, 경외 등과 같이 기분 좋은 느낌을 선택해보세요. 그 느낌을 주된 진동으로 지속합니다. 가능하면 따뜻하고 부드럽게 얼굴에 미소를 지어 시동을 걸고 미소를 계속 지은 상태로 신체 내부로 들어가서 그 미소에서 생긴 부드러운 느낌을 떠올려 그 느낌이 온화한 내부의 미소라고 따뜻한 편안함이 되면 아주 약하다 할지라도 어디에선가 부드러운 쾌감이 느껴집니다. 온화한 내부의 미소가 시작되면 따뜻한 부드러움을 감사나 열정 혹은 평범한 즐거움과 같은 느낌들 중 특별히 좋아하는 것으로 대체해보세요. 자, 이제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출발했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온화한 내부의 미소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자동차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고조된 감정을 선택해서 내부의 미소를 대체함으로써 그 자동차가 계속 달릴 수 있는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어떤 자동차인지 저는 정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름다운 장미를 뺨에 비비는 느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부드럽게 포옹하는 느낌일 수도 있으며 상처 입은 동물을 정성 들여 돌보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느낌을 지속해서 아무리 미약하다 해도 신체 내의 에너지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주파수를 변화시킴으로써 더 분명해지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치에서 슉 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데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고 질주하는 느낌과 같습니다. 그 느낌은 명치에서 나와 목 뒤를 거쳐 머리까지 올라오며 이때 머리 전체에서 찌릿거리는 감각 느껴지기도 하는데 잠시 후에 그 느낌이 머리에서 사타구니 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약간의 성적 자극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잠깐 동안이므로 걱정할 것은 없으며 우리의 에너지가 분출돼서 이곳저곳으로 흐르기 시작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차 안에서 혹은 샤워 중에 심지어 슈퍼마켓에서도 이런 느낌을 끌어내 한참 동안 이 세상에 있지 않은 느낌의 상태로 있곤 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법을 분명히 배울 수 있으며 그럴 때 즐거움이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자아가 보내는 영감에 따라 행동하고 항상 밸브를 열어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 한 발 물러서서 우주가 나머지 일을 하도록 하고 조급함을 갖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인내심도 마찬가지인데 인내심을 갖는 동안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밸브를 열어둔 것 같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온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밸브를 닫아두는 격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한 창조자이므로 우주에게 맡기고 우리는 물러나 있으면 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맡겼고 우리는 자기를 띤 에너지를 흘려보냈으므로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기다리면 됩니다. 네, 우리 우주님들 지금까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린 그라본 지음 이 책 읽어봤는데요. 절판이 된 이 책, 굉장히 보물 같은 책을
우리 책추남 코코치님과 함께 북펀딩을 통해서 이 책을 재탄생시킨 그 시간, 그 느낌 너무나 영감 있고 감동적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우주님들이 원하는 감정을 바로바로 이끌어내서 이 감정이 명치 끝을 통해 부드럽고 따뜻한 불어넣음, 숨이 호흡이 올라와 머리 전체가 깨끗해지고 명료해지는 이 느낌을 모두 다 창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저 또한 좋은 느낌으로 그리고 매우 안전한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사랑과 감사, 축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사랑합니다.